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경기대학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집중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집중. 여러분 뭔가 집중할 때 어떤 것을 경험하시나요? 내가 집중을 정말 잘하고 있을 때. 아마 이럴걸요. 주변에서 어떤 시끄러운 소음이 들려와도 나는 그 소음이 잘 들려오지 않아요. 예. 또 주변에서 막 누가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고 뭔가 번쩍번쩍하고 그래도 내 눈에는 그런 것들이 잘 들어오지 않아요. 뭔가 완전히 집중하고 있는 상태, 완전히 몰입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들이죠. 내가 집중하고 있는 그 과업에만 눈이 가고 귀가 가고 나의 온 신경이 거기에만 몰두돼 있어요. 다른 것은 내 어떤 감각 체계에 설령 감지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필터링이 자동으로 되는 것처럼 그냥 쓱 흘러가 버리고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하던 일에만 계속 집중할 수 있도록 됩니다. 자, 이런 현상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현상인데요. 이런 보편적인 현상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이 바로 저 같은 심리학자죠. 그리고 실제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현상도 역시 저의 아주 먼 조상님이라고 해야 될까? 인지심리학계에 아주 오래된 유명한 학자이신 사이먼스라는 연구자가 이미 연구를 또 했던 부분입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것 같은 연구예요. 어, 인비저블 고릴라,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인데요. 이 보이지 않는 고릴라 실험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일단 실험 참가자들이 실험실에 탁 앉습니다. 그러면은 연구자가 어떤 녹화된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주는데 틀어주기 전에 어떤 설명을 보통 해주거든요. 그 설명이 뭐였냐? 자, 이제 네가 보게 될 비디오에는 위에 흰 티셔츠 입은 사람이 3명 나올 거야. 그리고 검정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도 3명이 나올 거다. 자, 네가 할 일은 뭐냐?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 3명이 흰 티셔츠 입은 사람들을 피해서 농구공을 패스를 할 텐데 이런 걸 이제 패스볼 그래서 영상이라고 하는데 너의 과제는 이 검은색 티셔츠를 입은 사람들끼리 패스를 몇 번 하는지를 정확하게 세야 된다. 이런 이제 안내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통 이제 이런 실험에 참가하게 되면은 실험을 마친 다음에 실험 참가자 사례비라는 게 있어요. 조금 이렇게 돈을 주는 거죠. 아마 예전이니까 뭐 2달러에서 5달러 정도 줬을 것 같아요. 뭐 우리 돈으로 아마 2,000원에서 5,000원 정도. 그러면서 사실 요게 이제 그래서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하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험에 많이 참여해요. 근데 요게 이제 과제를 잘 해야 예를 들면 주는 거죠. 성실하게 과제를 잘 참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과제도 아니나 다를까 만약에 네가 패스 횟수를 틀리면 그러니까 주의를 집중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네가 주의를 정말 산만하게 해서 패스 횟수를 헤아리는 이 과제의 정답을 맞추지 못하면 너는 장가잡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 굉장히 집중했겠죠. 아니 내가 이렇게 그래도 시간을 내서 왔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내서 온 게 헛고생이 될 순 없지. 그래서 막 집중했을 거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화면 큐 이렇게 해서 플레이 버튼 누르자마자 검은 옷 입은 사람들이 이제 패스를 시작하는데 아마 그거 막 이렇게 손으로 헤아리면서 어렸을 때 하고 안 해봤던 짓까지 하면서 막 어, 세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정말 뭐 몰두해서 열심히 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영상이 딱 꺼집니다. 그리고 예상됐던 그 질문이 화면에 딱 등장을 해요. 어떤 질문이냐? 자, 너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패스 횟수 셌잖아. 걔들 몇 번 패스했니? 문제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은 이제 자신있게 대답을 하죠. 오, 15번이요. 이렇게.
그렇게 대답을 하면은 정답 이렇게 이제 나와요. 이렇게 숫자로 입력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목표를 달성했죠. 15번. 야, 이제 실험 참가자에게 받고 돌아갈 일만 남았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끝난 줄 알았던 실험에서 갑자기 한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딱 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질문은 다소 좀 황당할 수도 있는 질문이었어요. 또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뭐냐? 너 혹시 고릴라 봤어? Did you see the gorilla?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 참가자는 좀 어이가 없을 수 있죠. 이거 분명히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패스한 거 횟수만 세라 그러는데 왜 갑자기 이 고릴라를 봤냐 이런 이상한 질문을 하지? 뭐 이랬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비디오 테이프가 이제 되감기죠. 되감기 돼서 슉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어느 지점에 멈추더니 다시 플레이가 돼요. 근데 이게 이제 플레이가 되는 순간 재밌는 그림이 하나 연출이 되는데 이 화면 요 끝에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쓱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가운데쯤 서더니 뭐 이렇게 고릴라처럼 쿵쾅쿵쾅 이렇게 한번 하고 유유히 이 화면에 안 보이는 쪽으로 쓱 빠져나갑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못 봤잖아요. 보세요, 이게 작은 고릴라도 아니에요. 큰 사람이 적어도 이제 저 정도 키가 되는 어떤 성인이 고릴라 인형 그 복장을 입고 등장을 해서 심지어 가운데서 아주 눈에 띄는 이런 쿵쾅쿵쾅하는 행동까지 하고 지나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못 봤어. 왜 못 봤어요? 패스하는 횟수, 세는 이 과제, 이 사람에게 주어졌던 이 과제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못 봤어.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여러분들이 뭔가에 정말 몰입했을 때, 집중했을 때 경험하는 현상이에요. 또 이거를 이제 심리학자들은 어떤 것 한 가지에 주의를 집중한 나머지 다른 것에 부주의해서 나온 거를 못 보는 그런 현상, 이런 의미로 부주의 맹시, inattentional blindness 이렇게 부릅니다. 부주의 맹시. 근데 이렇게 부주의라는 약간 부정적인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나쁜 의미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부주의 맹시를 경험한다는 것은 뭔가에 집중을 잘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수업할 때 지금 이렇게 영상을 볼 때 집중을 잘했다면은 부주의 맹시가 일어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뭔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했다면은 부주의 맹시가 일어날 거예요. 또 여러분 운동할 때 운동에 집중을 잘했다면은 부주의 맹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뭔가 선택적으로 한 가지를 선택해서 그 과업에 주의를 집중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 바로 이 부주의 맹시예요. 자, 이 사이먼스라는 연구자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재밌는 연구들도 진행을 하는데 변화 맹시라는 현상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요 위에 보시면은 이 흰색 셔츠에 파란색 자켓을 입은 남자가 옆에 이제 빨간색 니트 스웨터라고 해야 될까요? 이 빨간색 같은 옷을 입으신 어떤 아저씨하고 대화를 하고 있어요. 이 대화하는 상황은 뭐냐면은 요 지금 파란색 자켓을 입으신 분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힌트인데 요게 약도거든요. 약도. 우리 길 물어볼 때 약도 쓰잖아요. 어디 잘 모르는 곳에 갈 때 약도 쓰잖아요. 그 지역의 랜드마크들을 딱 요약해 놓은 그런 지도. 그래서 이 지도를 보면서 어딘가를 막 찾아가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잘 안 찾아지니까 그 동네에 오래 사신 것 같은 아저씨가 마침 지나가니까 아저씨 excuse me 하고 길 좀 가르쳐 주세요 하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지금 빨간 옷 입은 아저씨는 친절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를 이제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 길을 가르쳐 주는 과업에 몰두하고 있어요. 길을 가르쳐 주는 과업에 완전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아마 뭐 이런 식이었어요. 저기 보이세요? 저 모퉁이에서 이렇게 도시면은 거기 뭐가 있는데, 그게 보이면은 조금만 더 가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조금만 더 가다 보면 어떤 골목 나오는데 거기서 뭐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런 거를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빨간 옷 입은 아저씨가 하나 모르는 게 있었으니 그게 뭐냐? 사실 이 파란색 자켓을 입은 사람은 실제 길을 물어보는 행인이 아니고 저 같은 실험자한테 뭔가 지시를 받은 연기자였다는 거예요. 연기자. 사실 그래서 이게 지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연기의 목적은 뭐냐? 그게 이제 두 번째 중간에 있는 그림에서 등장하죠. 이 두 사람이 길을 묻고 답하고 특히 이제 빨간 옷 입은 아저씨는 길을 가리켜 주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 합판을 든 사람들이 나타나더니 사실 그 옆에도 공간 넓거든요. 그 옆에도 공간 넓은데 굳이 이 두 사람 사이를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연기자예요 지금. 굳이 이 사람 둘 사이에 지나가.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제 노란색 자켓을 입은 분하고 머리에 헬멧 쓴 사람이 있는데 사실 다 연기자인 거죠. 그리고 이 노란색 헬멧을 쓴 이분은 할아버지 쪽으로 이렇게 합판에 들었던 거고 노란색 자켓을 입은 이 황토색 자켓을 입은 이분은 파란색 자켓을 입은 남자 쪽으로 이제 합판에 들고 왔던 건데 두 사람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멤버 교체가 돼요. 아주 교묘하게. 그러면서 할아버지 시선을 딱 가린 순간 탁 이렇게 가려진 순간 파란 옷 입은 사람이 합판을 딱 잡고 합판을 들고 왔던 노란 옷 입은 사람이 그 자리에 딱 씁니다. 그러니까 합판이 싹 지나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기에는 지금 파란 옷 입은 사람은 지나가고 없고 노란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딱 서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게 이제 문제예요. 할아버지는 빨간색 옷을 입은 아저씨는 지금 뭔가 이상하다는 걸 감지하고서 당신 누구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면은 자기가 원래 하던 일, 즉 원래 집중해서 하던 일, 길을 가리켜 주었던 그 일을 그냥 쭉 진행했을까요? 아무런 위화감도 느끼지 않고. 정답은 그렇죠. 못 알아봐요. 네, 못 알아봅니다. 이런 변화가 있었다는 걸 못 알아봐요. 그래서 변화맹시예요. 변화맹시. 그래서 이 변화맹시를 경험하니까는 그냥 어떤 사람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인 줄 알고 그냥 계속 가던 길을 가리켜 줍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거죠. 실제 실험 장면을 사진 찍어 놓은 게 그 밑에 있는 건데 여기서도 지금 여기 요 흰 옷 입고 이 머리가 좀 짧으신 또 선글라스를 끼신 것 같죠? 이 아주머니를 제외하고는 다 연기자예요 지금. 그 다음에 지금 뒤에 합판 들고 오는 사람 요 손에 뭐 들고 있는 거 보이죠? 약도 들고 있는 거고요. 약도 들고 있는 학생하고 이제 지금 아줌마한테 길 물어보고 있는 청바지 흰 티 입고 있는 이 학생하고 멤버 체인지를 하기 직전이죠. 보세요. 굳이 이 사람 사이로 지금 지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근데 더 재밌는 건 뭐냐? 아줌마가 합판이 여기까지 가까이 다가왔는데 보통 이 정도로 합판이 가까이 다가오면은 뭐야? 당신들 왜 이쪽으로 와? 이렇게 할 법하잖아요. 근데 지금 사진에 보니까 뭐가 느껴지세요? 이 아주머니는 합판이 오는 줄도 뭐 사실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에 집중한다는 건 또 이런 거예요. 뭔가에 집중해서 보다 보면은 뭔가 다가와도 그걸 지금 모르는 거죠. 다시 말하지만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뭔가 집중할 때 경험하는 일을 이런 재밌는 어떤 실험실 맥락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이런 실험실 맥락에서 확인을 한 거예요. 자,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어떤 편집과 관련된 변화 맹신인데 드라마나 영화를 이렇게 쭉 보다 보면은 우리는 뭐에 집중하나요? 그렇죠. 등장 인물들이 어떤 대사를 하는가, 줄거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또 인물들의 행동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어떤 표정, 감정선이 어떤 식으로 이어지는가 이런 거에 집중을 하죠. 그 사람이 입고 있는 어떤 옷, 또 주변의 어떤 배경 이런 것에 집중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과 관련돼 있어요.
자, 지금 이 보시는 사진, A, B, C, D 사진도 그 A, B, C, D 순서대로 어떤 두 인물이 서로 대화하는 장면을 쭉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보통 이거를 진짜 드라마에서 이 두 인물이 대화하는 장면을 봤다면은 그 사람의 대화에 집중했겠죠. 그 대화 내용이 중요하니까. 그 컨텐츠가 중요하니까. 그 사람들이 뭘 입고 있는지, 뭘 먹고 있는지. 사실은 뭐, 물론 드라마에 따라서 그게 중요할 때도 있지만은 보통은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건 소품에 불과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자, A 장면에서 지금 이 핑크색 옷을 입은 요 분 스카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장면 B에서 스카프가 딱 없어졌어요. 근데 보통은 이거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잘 못 알아봐요. 그러니까 편집상으로 컷하고 넘어간 거죠. 아, 스카프 한번 벗고 가볼까요? 그러면서. 근데 그냥 이어붙이게 한 거예요. 옛날 그 아날로그 비디오 테이프 시절에는 진짜로 그 필름을 잘라서 이어붙이고 그랬거든요. 그런 식으로. 요즘엔 이제 그냥 잘라내기 위해서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근데 C 장면에 보니까는 이 스카프 하고 있네. D에서도 여전히 하고 있고.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지금 보면은 보통 지금 C까지는 이 두 여인 앞에 놓여 있는 접시가 핑크색입니다. 근데 D에서 보면 이 두 여인 앞에 있는 접시가 이제 흰색으로 바뀌었죠. 근데 사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거는 잘 모르고 넘어간단 말이에요. 더 중요한 건 뭐였으니까? 두 사람의 대화니까. 즉 이것도 사실은 뭔가 맹시 뭐 이런 말이 붙으니까 부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부정적인 게 아닙니다. 두 사람의 대화에 집중을 잘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별로 덜 중요한 것들의 변화를 잘 감지해내지 못한 거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자연스러운 현상. 만약에 오히려 반대로 이런 어떤 사소한 소품의 변화, 또 이 스카프의 변화, 접시 색깔의 변화, 이런 것을 봤다면 그건 무슨 뜻일까요? 그러면 오히려 그렇죠. 그게 오히려 주의가 산만했다는 뜻이겠죠. 그게 오히려 집중을 잘 안 했다는 뜻일까. 그렇죠? 음. 정말 두 여인의 대화에 집중했다면 그런 거는 보통 눈에 보이지 않기 마련이죠. 실제로 이런 비슷한 연구를 어,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 그러니까 뭔가 한 군데에 주의를 집중하지 못하는 그런 장애가 있잖아요. 보통 우리 ADHD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한테 보여주면은 오히려 잘 찾아냅니다. 근데 그게 노멀하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게 정상이란 얘기가 아니잖아요. 원래 정상인 사람들은 잘 못 찾고 하나에 집중했는데 컨텐츠의 내용에 집중했는데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한 가지에 집중하게 되면은 우리는 이처럼 다른 것에는 주의를 잘 기울이지 못해요. 어,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얼마나 잘 뭔가에 집중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도록 할까요? 이 점검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또 뭔가에 집중을 잘한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머리가 잘 돌아간다. 집중이 잘 되네. 머리가 잘 돌아가. 어, 그런 표현으로서 학자들은 이제 인지적 효율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인지적 효율이 좋은 거예요. 뭔가에 집중이 잘 되는 상태. 인지적 효율이 아주 좋은 상태죠. 정보 처리가 원활한 상태예요. 내 집중력을 발휘하는 게 아주 쉬운 상태. 컨디션이 전반적으로 좋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근데 이게 이제 나쁘면은 일이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아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공부가 손에 안 잡혀. 그 상태예요. 인지적 효율이 이제 낮아진 상태. 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이건 뭐 누구한테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낼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점검하는 거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푹 빠져서 다른 어, 다른 것들이 눈에 안 들어오고 귀에 안 들려오는 이제 어떤 것에 변화가 있어도 못 알아볼 정도의 상태인가 아닌가. 어, 최근 일주일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최근 일주일. 자, 1번. 나는 최근 일주일간 어떤 과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다시, 나는 최근 일주일간 어떤 과업을 시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이걸 이제 줄여서 과업을 잘 개시할 수 있느냐, 시작할 수 있느냐,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매우 그러면 7점에 가깝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요. 그 점수에 동그라미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아. 집중 전혀 안 됐어. 과업을 시작하는 게 너무 어려워. 그러면 1점. 과업 하나 시작하려고 하는데 막 안 될 때가 있죠. 막 치워도 보고 정리 정돈도 해보고 앉았다도 보고 일어나서도 해보고 책을 막 봤다가 덮었다가 봤다가 덮었다 이거 꺼냈다 저거 꺼냈다가 뭐 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또 다른 거 할 거 생각나고 그런 상태예요. 뭐를 지금 하려고 앉았는데 자꾸 다른 게 할 게 생각. 저것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해야 되는데 막 마음이 정리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일을 시작하는 게 어려워. 툭 시작하지를 못해요. 자, 근데 반대로 딱 앉아서 나는 오늘은 툭 시작했어. 최근 일주일간 나는 탁 앉으면 툭 시작하고 딱 앉으면 탁 시작하고 자 해볼까? 그럼 탁 시작하고 아유 멋있어. 그러면은 이제 7점 쪽에 뭐 하나 시작하려면은 마음의 준비가 너무 너무 많이 필요해. 그러면은 1점 쪽에 1점 쪽. 자, 2번. 나는 최근 일주일간 과업에 대한 집중을 유지하는 거죠.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아. 이거는 과업을 일단 시작을 한 거예요. 과업을 일단 시작을 한 다음에 유지하는 게 어렵지 않았어. 과업을 하는데 여기 SNS 메시지가 뭔가 왔다고 딱 떠, 깨톡 이렇게 딱 떠. 그러면은 주의가 싹 뺏겨가지고 또 그거 봐야 되고 또 막 집중을 한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메일이 왔다고 딱 떠. 그러면 또 그거 봐야 되고 또 막 집중을 하고 있는데 내가 구독 중인 영상에서 새로운 영상이 올라왔다고 딱 떠. 그러면 또 그거 봐야 돼. 그러면은 집중을 유지하지 못한 거죠. 1점 쪽에. 또 뭐 좀 할라 그러면은 막 택배 왔대. 띵동. 뭐 좀 할라 그러면은 막 배달 왔대. 음식 배달한 게 뭐 좀 할라 그러면 또 왔어 또. 내가 시켜. 그러면 그때 시키지 말았어야지, 그치? 그 타이밍에 오기 전에 시키지 말았어야지. 근데 꼭 그렇게 타이밍 맞게 시켜놓고 공부 좀 하라 그러면 또 이거 와가지고 이거 어쩔 수 없이 또 먹고 해야 되겠네. 1점, 1점. 네, 그렇지 않았다. 그렇지 않고 굉장히 집중을 잘했다. 그러면은 7점 쪽이에요. 집중을 잘 유지했다. 또 이제 1시간 이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시간 이상 잘 유지했다. 그러면 7점 쪽. 자, 마지막이네. 요 2번은 과업에 대한 집중 유지 이렇게 좀 줄여서 불러요. 자, 3번. 나는 최근 일주일간 어떤 과업이든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통제할 수 있다고 느꼈어.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뭐 이런 느낌이죠. 내가 장악하고 있다. 영어로는 mastery라는 표현을 쓰는데 마스터. 다 마스터해버렸다. 이런 말이잖아요. 마스터리. 이게 통제하다, 지배하다 이런 뜻도 있거든. 장악하다. 장. 손바닥 장이잖아요. 내 손 안에 탁 잡아놨다. 장악. 그렇죠? 그렇다고 느꼈냐? 아니면은 야 진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나는 정말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느꼈느냐? 정말 나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나는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네. 그러면 1점이에요. 그러면 사실 일이 안 되겠죠. 어떤 막 의욕이 불타고 동기부여가 될 때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의욕이 불타고 동기부여가 될 때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능력으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야 사실 일이 잘 되는 거거든요. 집중이 잘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7점이에요. 그렇지 않았으면 1점 쪽에 가깝게. 자, 체크를 한번 해보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그때그때 달라지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대부분의 삶에서 일단 4점 이상의 점수, 요 세 가지 문항에서 모두 4점 이상의 점수를 유지해 보는 것. 그걸 저는 이제 요청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어떤 삶을 잘 가꾸고 멋진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언제 답변을 하든지 일단 한 4점 이상으로 아무리 낮아도 그래도 보통은 중간은 돼 라고 응답할 수 있다. 그리고 1점, 2점, 3점 쪽으로 가는 날들은 최소화시키도록 그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요청을 하고 싶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 오늘 이렇게 집중에 대해서, 그다음에 인지적 효율, 여러분의 인지적 효율을 스스로 점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